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일본 제철이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이죠. US 스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하고요. 또 바로 그 시점에 미국 정부가 철강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 동맹국 투자는 받으면서 보호무역 장벽은 또 높이는 거라 약간 모순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데일리, 연합뉴스, TV조선, 세계일보 같은 여러 보도와 분석 자료들을 좀 봤는데 이게 단순히 별개 사건이 아니라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점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분석들도 여기에 미국의 좀 더 큰 어떤 국가 전략 같은 게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속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 제철의 US 스틸 관련 움직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투입되는 돈이 14억 달러에서 한 170억 달러. 엄청난 액수인데요. 네, 그렇죠. 규모가 상당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인수가 아니다. 투자나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굳이 선을 그었어요. 이 용어 차이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돈은 되지만 경영상의 어떤 실질적인 통제권은 미국이 계속 갖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키는 우리가 쥐고 있겠다. 네, 보도들을 좀 종합해보면 미국 정부가 소위 환금주 같은 걸 가져서요. 주요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CEO 같은 핵심 임원은 반드시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 이런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생산시설을 줄이거나 해외로 옮길 때도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국가안보 보장 협정 이런 걸 맺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결국 이제 외국 자본으로 좀 낡은 설비 같은 건 개선을 하되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이 전략 산업의 통제권은 확실하게 미국 안에 두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얻는 게 있으니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경영권을 완전히 갖진 못해도 그 안정적인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또 공급망에 참여하고 동맹으로서의 어떤 외교적 입지 강화 이런 실리를 챙기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US 스틸 투자 발표랑 거의 동시에 나왔다는 건데요. 네, 맞아요. 그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이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2배나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무역확정법 232조를 근거로 들었고요. 네, 그게 참. 50% 관세라니 이건 진짜 파격적인데요. 동맹인 일본 기업 투자는 받아들이면서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주요 철강 수출국에는 이렇게 높은 장벽을 치는 건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기업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곳은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랑 관련 업계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네. 여러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 관세 인상을 US 스틸 투자권이랑 따로 떼서 볼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해외 동맹의 자본을 끌어와서 미국 내 산업 기반을 좀 다지면서도 동시에 아주 강력한 관세 장벽을 쳐서 자국 상업이랑 노동자들, 특히 이제 정치적 지지 기반인 철강 노조 같은 곳을 보호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는 거죠. 양면 전략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 자본 유치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 같은 걸 좀 잠재우려는 그런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계해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자본은 끌어들이되 통제권은 지키고 동시에 수입 장벽은 높인다. 이게 결국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좀 더 풀어주시죠. 네, 많은 분석가들은 이게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단순히 선별적 세계화 이 정도를 넘어서 본격적인 지역화, 그러니까 리저너마이제이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역화요? 네, 그러니까 철강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전략 산업의 공급망을 미국 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블록 안으로 다시 짜려는 그런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이건 트럼프 행정부만의 특징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더 큰 미국의 장기적인 방향 속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만의 기조가 아니라 사실 그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것에서도 꾸준히 나타났던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초당적인 미국의 장기 전략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렇죠. 그때도 공급망 재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서 경제 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그런 기조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US 스틸 사례가 앞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왜 좀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특정 산업, 철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제 무역 질서 그 자체, 또 해외 투자 환경, 국가 간의 어떤 외교 관계는 물론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제품의 가격이나 공급망 안정성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아, 우리 생활과도 직결되는군요. 그렇죠.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좀 익숙했던 그런 세계화 시대와는 다른 어떤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일본 제철의 US 스틸 투자와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 발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자본 유치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돼 보이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지역화라는 더 큰 판을 짜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지역 중심의 블록화 경향이 앞으로 상당 기간, 수십 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넘어서 어쩌면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과거의 어떤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 각자는 또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관점과 전략으로 헤쳐나가야 할까 한번 좀 깊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